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법조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세청을 향한 공개 질책이었지만 화살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동시에 떠올린 이름은 임은정 지검장이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던져진 질문은 너무도 날카로웠습니다. 왜 투약자 재활은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 공급책 단속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내려졌던 수많은 무혐의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듯 보였습니다. 국가가 정말 놓치고 있던 것은 범인이 아니라 중독 이후의 현실이었고 그 공백 위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과연 정당했는지가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사법 판단과 책임의 방향을 둘러싼 긴장감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교정시설의 정신과 전문의 가 한 명뿐이라는 말은 정책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범이 늘었다는 통계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수요를 감당할 최소한의 인력조차 없다는 현실입니다. 숫자도 이미 경고등을 넘어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설명대로라면 불법 약물 사범이 7,400명이고 전체 재소자가 6만 5천 명이 넘는 가운데 10%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중 투약자가 4,8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투약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건 이 문제가 범죄 단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정 단계에서 수십 수백 시간 교육을 시키더라도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책임질 전문가는 없고 교정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메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담기관이 부산, 청주 두 곳에 제한돼 있고 4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필요가 커졌다가 아니라 이제야 부족함을 인정했다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활치료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장 고친 대목은 그래서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선언 다음입니다. 선언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약물 수사 전담기구 독립관청 형태까지 언급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불법 약물 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 기관별 공조의 애로를 줄였다고 설명이 나왔지만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가 곧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신준호 직무대행이 장기적으로는 수사만 전담하는 청을 만들거나 기소와 공소유지, 국제공조 치료와 재활까지 아우르는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들었다. 수사기소 조정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다.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가 얽혀 정리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은 현장의 답답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재 합수 조직이 검사 직접 수사 개시가 아니라 영장 통제와 보안 수사 뒤 기소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형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반응한 이유도 같습니다. 한시적 조직 엇갈린 권한기관 간 벽 그 사이로 불법 약물이 들어오고 사람은 무너지고 재범은 반복됩니다. 이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서울 동부지검에서 불법약물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을 놓고 벌어진 충돌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백혜룡 경정 파견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백혜룡 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와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백혜룡 경정은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대검과 동부지검이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려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통신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막혔지만 이미 결정적 증거 확보와 분석을 마쳤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반대로 합수단은 수사 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경찰청에 엄중조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은 막는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수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수사를 둘러싼 권력 충돌의 언어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둘러싼 시선이 예민해집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설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무혐의는 없던 일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정당하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쌓이는 상황에서 백혜룡 경정이 공개한 메시지와 자료는 수사가 막혔다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물론 공개된 자료만으로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 사안에서 수사 주체들이 서로를 향해 막는다, 꼼수다,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국민이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불법 약물이 쉽게 들어오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시기에 불법 약물 사범재활 체계의 부실과 수사 체계의 기형성을 동시에 지적한 건 그래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더 뼈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 약물 사범이 수용자 10%를 넘는다,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다,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두고 영장 문제, 파견 해제 문제, 수사 기록 공개 문제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맞더라도 납득이 없으면 국민은 불신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비판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관심이 아니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회피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 사안을 정리했다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동시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말이 거론됩니다. 수사의 결론이 사회적 의문을 남긴 채로 책임자가 다음 자리로 이동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불법 약물 사태는 단속 실적이 아니라 제도 신뢰가 생명입니다. 수사, 기소, 교정, 치료, 재활이 한 사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슬 한복판에서 나는 결론 냈다, 설명은 없다, 이제 떠난다 같은 인상이 생기면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관 청와까지 고민한다고 말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장면들이 누적돼 있을 겁니다. 기관 간 벽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면 결국 시스템을 새로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한 교정 현장의 인력 부족은 단지 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도 직결됩니다. 전문의 한 명이라는 현실은 결국 치료는커녕 진단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치료가 안 되면 재범이 늘고 재범이 늘면 수사가 늘고 수사가 늘면 현장은 더 거칠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수사기관은 실적으로 버티려 하고 실적 경쟁은 사건을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법 약물 문제는 세게 때려잡자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재활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일반 사범 수사하듯 될 일이 아니다는 말은 정확합니다. 일반 사범 수사처럼 접근하면 일반 사범보다 더 빠르게 다시 돌아옵니다. 동시에 불법 약물 수사는 권력과 결합할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해양경찰, 세관, 국정원까지 얽힌 공조구조는 한 번 제대로 굴러가면 강력하지만 한 번 삐끗하면 책임 소재가 사라집니다. 기관 간 벽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벽을 넘어서는 책임 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 외압 의혹이 나오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영장 하나를 두고도 조직이 갈립니다. 백혜룡 경정이 통신수사와 압수수색 영장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합수단이 수사서류 유포를 엄중조처 요청하겠다고 맞서는 장면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론을 서둘러 끝내고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론의 근거를 끝까지 설명하고 논란의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이 뼈를 때린다는 건 감정의 세기가 아니라 구조의 핵심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불법 약물 문제를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국가수반이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수사기관이 무혐의를 말하려면 그만큼 더 강한 설득과 투명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불법 약물 사범 재활 체계가 실제로 강화되는지, 전담 조직 논의가 구호로 끈다는지,
그리고 외압 의혹 수사가 말싸움이 아니라 사실 확인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 책임을 회피하면 결국 그 책임은 더 큰 제도 개편으로 돌아갈 겁니다. 불법 약물 사태는 이미 국가의 체력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시험지를 공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안가 비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사기관과 법무행정이 빈칸을 변명으로 채울지 실력으로 채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약 정책 질책을 들여다본 이 기사는 정치학자로서 오랜 세월 국가 위기를 연구해온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 정치학 교수로서 이 날카로운 분석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활치료를 콕 집어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단속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한 겁니다. 공급자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투약자와 중독자를 관리하는 게 더 어렵고 긴 호흡이 필요하죠. 대통령의 투약자 재활치료가 거의 안 된다는 지적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신호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드러난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전체 교정시설의 정신과 전문의 가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은 구조적 붕괴를 드러냅니다. 마약 사범 7,400명 전체 재소자 중 10%를 넘는 상황에서 투약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교육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고 치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담기관이 겨우 2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계획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출발점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재활 필요성을 공감하며 맞장구 친 장면은 늦어드나 피할 수 없는 정책 전환의 선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언 이후가 핵심이죠. 실행체계가 제대로 갖춰질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이 독립관청 형태의 전담기구를 언급한 건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지만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장기적으로 수사기소 국제공조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대통령의 검찰과 경찰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지적은 현장 답답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반응도 이해가 갑니다. 기관 간 벽과 엇갈린 권한 속에서 마약은 유입되고 재범은 이어집니다. 이건 단속 문제라기보다는 체계적 실패입니다. 동시에 벌어진 서울 동부지검의 외압 의혹 충돌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백혜룡 경정과 이문정 지검장의 공방은 수사기관 내부의 권력 충돌로 비춰집니다. 한쪽은 수사가 막혔다 주장하고 다른 쪽은 서류 유포를 문제 삼죠. 이런 말싸움은 정상적인 수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무혐의 결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투명한 설명이 필수입니다. 증거 부족 판단이라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수사장애를 암시한다면 이는 사회적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국가적 사안에서 수사 주체들이 서로 꼼수 막는다라고 비난하는 순간 국민은 마약 유입과 수사 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이 시기에 나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재활체계 부실과 수사 기형성을 동시에 지적한 건 이문정 지검장에게도 전체 사법체계에게도 뼈아픈 메시지입니다. 한쪽에선 사범 10% 초과와 전문의 1명 부족을 토로하고 다른 쪽에선 외압 수사로 난장판이 벌어지니 무혐의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사실이라 해도 납득 과정이 없으면 불신만 쌓입니다. 수사기관이 두려워해야 할 건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이 불신입니다. 책임 회피처럼 보이는 이동 논란까지 겹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립니다. 마약 사태는 단속 실적이 아닌 사슬 전체의 연결이 생명입니다. 수사부터 재활까지 한 줄로 이어져야 하는데 결론만 내고 설명 없이 떠나는 인상이 들면 사슬이 끊어집니다. 대통령의 독립관청화 고민은 이런 누적된 장면들에서 나온 필연입니다. 기관 간 벽이 반복되면 시스템 재편밖에 답이 없습니다. 교정 인력 부족은 수사와 직결돼 진단조차 어려우면 재범이 폭증합니다. 악순환 속에서 실적 경쟁만 벌이면 사건 왜곡이 생깁니다. 마약 문제는 세계 잡자만으로 안 됩니다.
국가가 재화를 책임지고 독립적 전문 조직에서 장기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반 사범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은 핵심을 찌릅니다. 권력과 결합된 마약 수사는 가장 위험하죠. 공조구조가 삐끗하면 책임 소재가 사라집니다. 외압 의혹 속 영장 하나로 조직이 갈리는 건 한쪽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둘러 결론 짓기 아니라 근거 설명과 논란 매듭 짓기입니다. 대통령 질책의 본질은 구조 핵심을 찌른 데 있습니다. 국가수반이 공개적으로 심각성을 강조하는데 수사기관은 더 강한 투명성과 설득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재활체계 강화 전담 조직 실현 외압 수사 사실 정리 여부가 기준입니다. 책임 회피는 결국 대대적 제도 개편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약 사태는 국가 체력의 시험대입니다. 대통령은 시험지를 공개했고 장관은 빈 답안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행정이 실력으로 채울 차례입니다. 정치학자로서 보자면 이 문제는 단순법 집행을 넘어 국가 통치 능력과 시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마약은 사회 약층을 파고들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단속 중심에서 치료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 디어처럼 독립적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구가 생기면 국제공조도 강화되고 장기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죠. 수사기소 분리 논란 속 예외를 인정할 용기 예산과 인력 투입에 우선 순위 조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외압 의혹 같은 내부 갈등은 사법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회복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청년 마약 범죄 급증은 교육과 사회 안전망 부재를 반영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독자를 범죄자 아니라 환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급합니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가 지속되면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겁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없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던진 질문은 결국 우리 사회의 성숙도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처벌과 치료의 균형기관 간 협력과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정치학 교수의 관점에서 이 사태는 행정부의 리더십과 사법체계 개혁의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기회를 살려 구조적 변화를 이뤄낼지 지켜보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약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감시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분석과 제 반응이 여러분 생각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의견 주세요.